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분석하기 전에 큰 흐름부터 봐야겠죠? 일단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삼성전자는 그냥 일반 주식이 아니죠. 삼성전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일단 크게 저는 두 가지 이슈로 보고 싶고, 하나가 제일 큰 이슈, 하나는 좀 작은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란한테 등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세 받겠다고 그러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화물의 20% 비용을 부과하고 이란을 말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란이랑 같이 꿍짝꿍짝 하면서 우리 잘 풀어서 해결해 볼까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후드러 패면서 이란을 완전히 장기간 고립시켜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보호세를 받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예전에도 보호해준다 그래놓고 얘네들이 테러하는 거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지. 얘네들이 게릴라성으로 이란이 테러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어요? 물론 미국이 보호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 또 78달러까지 빵 하고 올랐죠. 9.4%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상황이 완화되기 전에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위험성이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이거 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어제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는 모습 나타났고, 이 여파가 미국장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 지수들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흐름 자체는 어때요? 굉장히 공포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카슨그룹의 인양반은 중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특히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느냐.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예상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겁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실적이 겁나 좋지 않겠느냐.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AI, 이 물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최근에 좀 일시적으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란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질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이란 vs 실적, 이 상황으로 변동성을 키워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SK하이닉스가 크게 급락이 나왔는데, 물론 이란과의 전쟁 상황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크거든요. ADR을 한국의 SK 본주를 매도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래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SK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걸 ADR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한국 주식이 있습니다. 대만도 ADR이 있고요. 대만에 있는 TSMC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TSMC, 대만에 있는 TSMC, 가격이 원래 똑같아야 정상이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C가 더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면 SK는 어떨 것 같아요? SK도 당연히 미국에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는 가치가 더 높고 얘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걸 사고 이걸 팔아요. 그러면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차익 거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무튼 이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에 있는 ADR을 사는 방식으로 가니까 어제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블라블라블라한 이야기들 나왔는데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 ADR 프리미엄 초기에는 변동성이 커지지만 점차 안정화가 될 거야. 뭐 언제까지 벌어질 거야? 언제까지 한국 거 팔 건데? 적당히 얘네들의 가격 차이가 안정화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뭐 크게 변수가 있겠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길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지. 그래서 안정화 찾으면서 실적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속보 하나 나왔죠. 요거는 곁다리인데, 아랍에미레이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 항만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뚜당뚜당 싸우고 있는데 맨날 냉탕문탕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럴 거면 장기적으로 또 냉탕문탕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회한 항망을 건설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트럼프도 또 살짝 낚시 미끼 던져놓고 있죠. 이란과 협상 여전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아, 이게 빨리 끝나야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텐데. 안정화가 되면 또 삼전닉스로 물량 빨려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죽는 시장이 나올 것인가. 근데 나머지 애들이 또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순환매 시장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이런 거예요. 삼전닉스가 전체적으로 다 상승한 건 그 실적이 엄청 상승해갖고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얘네들의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다 빨려가니까 얘네들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게 냉철한 분석이겠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멈춰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딱 들으면 삼성전자의 하락 흐름이 멈출 것이고 이제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의 자료를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공지능에게 분석을 맡겨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닌데 수급, 프로그램, 공매도, 신용잔고 이거 다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서 여기 보시면 대응 전략 폴더가 따로 나타나죠. 그죠? 누가 뭐 재미나이 돌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대응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도 지금 참고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AI가 분석하는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해라. 이게 가장 냉정한 분석이다라는 거,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면,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 영상 보면 하단에 고정 댓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고정 댓글을 보면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는 대응 전략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일매일의 리포트가 작성이 돼서 올라가요. 이 변화하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대응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측에 대한 그 관점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거야 라는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철저하게 대응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일 변화 상황이 있으면 내일 또 바뀝니다, 말이. 그리고 이게 가장 냉정한 거예요. 그 주식 고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확인하고 그리고 대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 확인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상방향 가는 거 여기에서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바닥 다짐이 있고 여기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최바닥에서 예측을 해서 맞춰라 라는 거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황을 읽고 차트를 냉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내 현재 상태를 가장 냉철하게 봤을 때 내 현재 상태에서 매일 더 빠질 것이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조언을 해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종목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석을 받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떤 당할 요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댓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종목명을 적어서 주시면 저희 냉정한 리포트, 냉포트가 나가게 된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냉포트가 오늘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에 저의 생각과 다른 점 있으면 계속해서 중간에 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 6월 고점 37만 4,500원에서 지금 25만 5천원 부근, 한 달 만에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 아니냐는 생각, 오늘 이 차트에선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감정도 기대도 넣지 않습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화면이 어떤 자리인지 읽고 거기에 맞게 대응할 뿐입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고 순응한다. 그 원칙으로 갑니다. 화면을 통째로 봅니다. 봄에 16만 7천원이던 게, 자, 여기서도 방금 전에 말씀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62평선이 여기서 뚫리면서 하방향 지지가 없죠. 하지만 여기 갭 나왔던 자리 있잖아요. 이 갭 나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슬슬 지지 반등을 받을 때도 됐고요. 그리고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과한 급락이죠. 과한 급락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예측일 뿐이고 얘가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바닥이라고 단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6월 37만 4,500원까지 2배 넘게 올랐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6월 중순 고점을 찍은 뒤로 낮은 고점, 낮은 저점을 반복하며 계단을 밟듯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은 25만 5천원 부근 고점에서 약 3분의 1이 빠진 자리입니다. 큰 추세부터 봅니다. 5봉선, 10봉선, 60봉선이 위에서부터 눌린 역배열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그 기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인데 짧은 선이 긴 선 아래에 깔렸다는 건 최근에 산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물려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재밌는 건데 이게 60, 20, 5일입니까? 5일은 아니죠. 이게 120분 차트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들이 좀 확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값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밑에 있으면 20일 이평이라는 것은 20일 동안 산 사람들, 최근 한 달간 산 사람들의 평균이란 얘기예요. 60은 뭐예요? 3달간 산 사람들의 평균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게 60평이거든요. 자, 62평선 밑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최근 3달간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손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손해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 이평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달간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손해다. 다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흐름을 나타내고 이게 역배열에 있다는 이야기는 사자마자 모두 다 3달 동안 모두 다 손해다. 그러니 심리가 쫄린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방향이 명확하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맞죠? 지금 산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도 굉장히 쫄리겠죠. 그래서 지금이 바닥입니다라는 이야기도 저의 사견일 수 있습니다. 일단 냉정한 흐름은 하방향이 맞죠. 최근 흐름이 과거보다 약하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우 이론은 추세가 명확한 전환 신호 전까지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직 그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 다우 이론이라는 거 공부하잖아요. 그 다우 이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시장 순응 원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돌아섰다라는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신호 계속 갈 거니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냉정하네요. 작은 흐름을 봅니다. MACD는 아직 영선 아래 음수권입니다. 다만 그 음수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조짐이 보여요.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닥 따지는 거 아냐? 소리가 나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나머지를 봐야 합니다. 실린 힘을 봅니다. 일단은 하방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때 이게 하방향 추세형이잖아요. 그럼 MACD를 보게 되는 거고 이 MACD가 추세형으로 봤을 때는 꽤 잘 맞습니다. 그래서 MACD 방향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바닥 다지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위에서부터 30%나 빠졌고 그리고 MACD도 이제 슬슬 감소하고 이게 양봉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러면은 꽤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ADX가 잘 안 보이네. 이건 뭐 이따가 설명해 줄 거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굵기를 좀 굵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 빨간색이니까 잘 보이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바닥은 잡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큰 추세 자체가 하방향이고 그리고 MACD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떨어지는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큰 방향 자체는 아직까지 하방향입니다. 그렇네요. 추세 강도 ADX. 화면에서 30을 넘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아니라 힘을 보는 겁니다. ADX가 오른다는 건 지금 추세에 힘이 다시 붙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추세의 방향이 아래죠. 힘이 붙는데 방향이 아래다. 이건 하락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락에 오히려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거래량을 그냥 삭제를 할게요. ADX를 보면 이게 추세 강도거든요. 추세 강도가 방향은 없어요. 강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빠지죠. 그래서 이 녀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힘이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거고 그 강도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방향 추세에서 강도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강해지고 약해지고의 패턴이기는 한다. 방향 자체가 하방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도는 살아있는 곳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지금 내려오는 봉들의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실려 있어요. 팔겠다는 힘이 실제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 없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하락이면 소진을 의심하겠지만 지금은 매도가 확인된 하락이에요. 자, 세 조각을 합칩니다. 여기서 MACD 약해졌으니 바닥 아니냐는 반문, 정면으로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신호는 3대1이에요. 가격은 역배열로 아래, 힘은 ADX 증가로 하락 강화, 거래량은 하락에 실림. 서로 다른 세 잣대가 전부 하락이 아직 살아있다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바닥을 말하는 건 MACD 음수 축소 하나뿐이고 그것도 방향 전환이 아니라 약화 조짐일 뿐이에요. 셋이 겹치면 노이즈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하나 대셋에서 그 하나에 계좌를 거는 건 도박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엔 더 무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 뚜렷한 지지가 안 보입니다. 발밑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보는 거는 지금 120분 중심으로 보게 만들어 놔서 이게 안 보이는 건데 일봉으로 보면 여기 갭이 있거든요. 갭이. 그러니까 좀 당겨서 볼까요? 여기 분명히 갭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얘는 어차피 시장과 영향이 좀 큰 녀석이기 때문에 로 모든 것들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자체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측력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그래서 이 녀석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120분 종에서는 지지 라인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MACD는 살짝 감소하는 축이지만 어쨌거나 음봉이고 ADX 강도 추세도 강도도 좀 약해지는 모습 하지만 큰 추세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되돌림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매도 쪽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던지는 물량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죠. 그렇죠? 분석 자체는 너무나 깔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뒤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받쳐줄 자리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락에 힘과 거래량이 실리면 낙폭이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도 방금 이 순서 그대로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큰 추세, 작은 흐름, 실린 힘, 거래량, 그리고 신호가 몇 대 몇으로 갈리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 종목이 정확히 어느 선에서 무너지고 어느 선을 넘어야 살아나는지 그 한 줄은 종목마다 다릅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고 종목명을 입력해보세요. 지금 차트 기준으로 그 선을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이게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종목은 무조건 올라야 정의거든요. 근데 무조건 오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의 종합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이 냉정한 녀석은 오로지 차트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나는 감정을 실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오로지 차트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팩트는 이 녀석이 맞죠. 네. 여러분들의 종목도 객관적 팩트가 무엇인가 이거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더라도 왜 두들겨 맞는지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솔직히 감정을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이 녀석의 대응 자료를 받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클릭을 하시고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우리 프로그래밍을 돌려서 이 종목명만 슬쩍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이 드르르르 판단해서 결론을 땅 하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응 전략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전문적으로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여기 보면 얘가 신규나 기보유자 관점에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주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손익비입니다. 위로는 가까운 저항이 7% 남짓 위에 있고 그 위로도 예전에 거래가 몰렸던 매물대가 겹겹입니다. 반면 아래는 뚜렷한 지지가 안 보여 열려 있어요. 위로 갈 길은 저항으로 막혀 있고 아래로 갈 길은 뚫려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대칭이면 반등은 기대는 자리가 아니라 덜어내는 자리입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와, 냉정하네. 와, 솔직히 이만큼 빠졌으면은 이제 반등 때가 됐고, 그에 따라서 뭐 추가 물타기를 하는 자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냉정한 놈은 야 정말 듣기 싫은 얘기긴 한데 위에 매물대 많지 않냐, 밑에는 지지라인 안 보이지 않냐, 이럴 때는 하방향 추세가 지속형이라고 판단하고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쌍욕 먹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론에 의해서 대응되는 기계 목소리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용으로 가지고 가셔라. 근데 저는 최근에 아까도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실적 시즌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중동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중동도 지금 트럼프가 그만 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겁나 좋게 잘 나올 거니까 그러면 슬슬 바닥을 잡으려면 지금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 냉정하게 차트로만 대응한다면 지금은 추세 지속형이니, 그리고 추세를 돌릴 만한 신호가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니 그렇다는군요. 계속 들어보죠. 삼성전자 120분 차트는 MACD가 살짝 약해지는 조짐은 있지만 힘과 거래량이 하락 쪽에 실려 있고 아래가 열려 있어서 바닥이라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 방어하는 자리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되돌림으로 보고 덜어낼 기회예요. 정확히 어느 선에서 나눠줄일지, 그리고 하락이 진짜 멎었다고 인정할 세 가지 신호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건 오늘 이 차트 기준입니다. 내일 봉이 바뀌면 대응도 바뀝니다. 매일 다시 보며 같이 실력을 키워가시죠. 시장은 맞서는 게 아니라 순응하는 겁니다. 내 종목이 지금 무너지는 자리인지 버티는 자리인지 고정 댓글 링크에 종목명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론에 기반한 대응 틀 해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매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여러분들의 심리적 갈등이 좀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과 이 냉포트의 생각은 좀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냉포트는 현재를 보고 단기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전체 흐름을 보고 장기 대응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듣기는 싫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봐주는 무언가 보조로서 내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이런 느낌으로는 보실만하다. 가장 냉정하게 지금 현재 내 종목에 대해서 평가해 줄 수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이 유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투자를 할 때 이 녀석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함께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을 하신 다음에 종목명을 넣으시면 바로 냉포트가 나가게 될 거고요. 가입을 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